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C라 불렀죠.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단 OB의 길이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이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 둘레 길이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가 필요한데, 가로는 그냥 여기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 가로 길이를 t라고 합시다. 그럼 결론은 점 B의 좌표가 t, 0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저절로 점 A 좌표가 잡힙니다. t, x 좌표가 t고, y 좌표는 여기는 함수식에다가 a가 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에다 t를 대입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선분 OB t네요. 세로 길이는 선분 AB. 선분 AB가 점 A의 y좌표 아닌가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근데 위치상 이거 둘 다 양수좌표니까 둘 다 양수겠죠. 따라서 둘레 길이를 정리하라면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9 거기에 2배 이렇게. 괜찮죠?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인수분해 되면 좋을 텐데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쓰고 났으니까 둘레를, 맞나요 여러분이? 둘레를 라지 t라고 합시다. 그럼 스몰 t가 x축 역할을 하고 라지 t가 y축 역할을 하는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범위 양쪽 끝값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 t 값이 범위가 주어져는 있어요. 0보다 크지만 3보다 작다. 근데 범위 양쪽 끝값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일반적으로는 여기 꼭지점 좌표에서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럼 꼭지점 좌표를 구하려면 축의 위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야 되죠. 축의 위치 구하는 공식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완전 제곱식 해볼까요? 오랜만에 완전 제곱식. 2 한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5t하고 요거 완전 제곱 되려면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반, 마이너스 5의 반, 마이너스 2분의 5 제곱하면 4분의 25. 없던 4분의 25가 생겼으니까 그만큼 빼내야 되고 거기다 9를 더해야 되죠. 그 뒤에 범위는 0보다 크고, 일단 쓸게요. 3보다 작다. 자, 완전제곱 만듭시다. 우리는 꼭지점 좌표 구하려고 이제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완전제곱. t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 그럼 얘네들이 계산하게 되면 얘가 뒤에 9를 통분하게 되면 4분의 36.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4분의 9, 4분의 11. 네. 그래서 4분의 11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앞에는 2가 곱해서 빠져나가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4분의 11에서 2를 곱하게 되면 2분의 11. 따라서 t가 2분의 5일 때 라지 t의 최소값은 2분의 11이 되고, 이 라지 t가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정의했었는 거냐면 저 직사각형의 둘레였죠. 그래서 가로 길이 2분의 5일 때 직사각형 둘레의 최소값 2분의 11이 나온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직사각형 둘레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2분의 11이 정답이겠죠. 네, 얘는 좀 전 문제보다 더 유명한 문제. 그림에 워낙 조건이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더 내부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얘도 그림만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직사각형 둘레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가로 세로보다는 이 단어 굉장히 오랜만에 듣죠? 네,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닮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ABC 이게 8이고 얘가 지금 6이잖아요. 얘랑 닮은 도형이 두 개나 있어요. 위에 오른쪽 아래. 일단 문제의 구조상 오른쪽 아래도 나쁘진 않지만 위에 있는 걸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이 닮은 도형이죠. 선분 D랑 선분 BC가 평행하기 때문에 AA 닮음이 성립합니다. 이게 수직이고 AED. 자, 우리는 가로 길이를 정해야 되죠.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이거예요. 근데 가로 길이를 x라고 두지 말고 이런 케이스는 여기는 이 변과 이 변의 비례가 몇 대 몇이죠? 3대 4죠? 그럼 이쪽 변과 이쪽 변의 길이 b도 3대 4가 될 테니까 이 길이를 3x라고 두고 이 길이를 4x라고 둡시다. 무턱대고 가로를 x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 비례 잡을 때 분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길이 계산할 때나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3x, 4x. 그럼 여기가 4x가 됐고 얘가 3x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필요한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3x가 아니죠. 이 길이가 4x, 이 길이는 6-3x. 그렇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로 길이에요. 그럼 넓이의 최대값, 넓이를 그냥 y라고 합시다. 그럼 넓이 y의 최대값 하게 되면 이거는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런 함수를 그리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네,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여기도 서술형 대비할 때는 여기다 범위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괜히 쓸데없이 또 혹시나 1, 2점 감점 나갈 수도 있으니까. 범위, x의 범위, 여기는 x의 범위. 저 가로 길이는 4x, 세로 길이는 3x, 여기는 6-3x. 가로 길이인 4x는 0보다는 크지만 8보다는 작아야 되죠. 따라서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돼요. 그것뿐 아니라 저기 있는 세로 길이인 6-3x도 0보다는 커야 되지만 6보다는 작아야 되죠. 됐습니까? 어차피 계산해보면 얘도 어떻게 나와요? 요거 나와요. 똑같이. 그 x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하지만 범위 양쪽 끝값이 없기 때문에 양쪽 끝값에서 최대 추수가 나올 수는 없다. 범위가 없으니까.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나마나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인수분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분해 돼 있으면 땡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풀어헤치지 말란 얘기예요. 위로 블록하고 고맙게도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어디라고? 0과 3이라고. 0과 2라고. 그럼 당연히 축은 이 가운데 있겠지. 우리는 꼭점의 x좌표 찾으려고 했던 거니까. x는 1. 따라서 여기가 최대값이고 이 최대값은 x가 1일 때 x 여기다 1 집어넣으세요. 그럼 4 곱하기 3, 4, 3, 12. 넓이의 최대값은 12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난답니다. AB의 값이 2일 때 양수의 이 값을 구하시오. 이거 왜 푼다고 그랬냐면 원풀이는 이렇습니다. 원풀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은 실제로는 이 y좌표가 어차피 여기 있는 점 A와 점 B에서는 y좌표가 0일 거잖아요. 그 이 y가 0이 됐을 때의 x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점 A x좌표를 알파,
점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고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a분의 c, 4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알고 있죠? 그 길이가 2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곱셈 공식 변형해서 푸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씁시다 그냥. 어차피 이건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의 플러스 곱셈 공식 변형이죠? 2, 4 따라 붙고 알파 베타 곱해주고 마이너스 a 제곱, a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2지만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4 여기는 4, 4, 16 이렇게 합치면 20 따라서 a 제곱의 값이 20이므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근데 문제는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2 루트 5가 정답이 되겠죠. 해설지 풀이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푼다고 그랬죠? 왜지? ax제곱, bx, c 이 방정식 두근 알파와 베타 근거와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a분의 c 말고 우리는 추가로 공식 하나 더 외우자고 그랬죠? 두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괜찮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괜찮아요. 두근의 차라는 뜻이면 되게 이게 두근의 차 이 공식 뭐라고 그랬죠? 절대값 a분의 루트 t 이 문제도 이걸로 푸시면 돼요. 어차피 선분 AB 길이를 구했다는 얘기는 이게 두근의 차를 구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길이를 구했다는 얘기는 두근의 차이 이 값이 2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두근의 차이니까 공식대로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d 루트 d 여기서 루트 d 할 때는 판별식이라고 해도 짝수의 판별식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원래 판별식을 쓰셔야 됩니다.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6 그 값이 2 이렇게 되죠. 분모 1이니까 약분 생략하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16은 4 넘어가면 a제곱이 20 따라서 a 값은 2 루트 5 이렇게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빠르게 계산하시는 거죠. 2차 함수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항상 옳은 것을 구하시오. 이거 기본적으로는 저 함수의 특징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로 블록한가요? 아래로 블록합니다.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근데 아래로 블록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조건이 주어져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네요. 그럼 판별 써봅시다. 판별식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네요. 여기서 나온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4의 b를 우겨 넘겨주면 딱 저 기억식에 나오니까 1번은 맞는 답이 되죠. 니은 b가 양수이다. b? 이 이차함수에서 b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맨 끝에는 이 b의 역할 y절편. 자, 이 그래프가 x축 두 점에서 만나고 아래로 블록하다는 이유로 y절편이 무조건 양수라는 저 조건이 성립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가요? 아니, 아래로 우리한테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아래로 블록해. 그리고 x축 두 점에서 만나. 하지만 y축이 만약 여기 있다면 그럼 y절편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x축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y절편이 음수란 얘기인데?
뭐 y축이 뭐 이런 데 있다면 y좌표는 양수가 되겠죠. 아니 y축이 여기 뭐 이런 데 있다면 그때는 y좌표는 0이 되겠네요. 결론은 y축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y좌표는 무조건 양수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항상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항상 옳다라고 볼 수는 없다. 디귿. 함수 fx는 x값 2분의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포물선인데 최소값을 특정한 위치가 없다면 포물선의 최소값을 어디서 갖죠? 축에서 받겠죠? 축에서 x좌표가 주어지면 그때 y좌표의 최소값이 나타날 테니까. 그럼 축구하는 공식이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틀렸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분의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정답은 기억만 맞다. 1번만 정답이 된다. 간단 힌트. 누가 봐도 뭐 하셔야 되죠? 치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여러분의 친구 김치환이 치환하셔야 되죠. x-3을 t라고 둡니다. 그럼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당연히 뭐를 설정하셔야 되냐면 변형을 설정해야 돼요. 원래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x가 아닌 t의 범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x가 0 이상 3 이하라면 x-3은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가 되겠죠. 이게 t의 범위예요. 따라서 x-3을 t로 변환하는 순간 t의 범위가 만들어지죠. 영역이 바뀝니다. 이제 식을 세우는 거죠.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 이 범위. 자, 여기서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일단 축의 위치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고 축의 위치를 찾아보니까 t값이 마이너스 1에 있죠. 네,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뭐 공식에 대입하셔도 되고 완전 제곱식을 간단하게 암산 처리해 보시면 t 좌표가 마이너스 1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내가 그려야 될 그래프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죠.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왼쪽으로 두 칸을 가야 되니까 한 여기쯤 가 있다고 칩시다. t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의 오른쪽 한 칸이니까 좀 덜 가 있겠죠?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봐도 얘가 최대값이잖아요. 더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꼭지점의 x좌표가 y좌표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이 함수식에다 뭘 대입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 대입하라는 얘기죠.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래서 2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최대값, 최소값. 둘을 빼시오. 4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 교재는 없지만 이게 이 정도로 출제되진 않아요. 사실. 이 정도 난이도는 고등학교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좀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럼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 식이 변환돼서 나머지 일단 놔둬보고 여기만 변환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얘 제곱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3x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네, 저런 느낌으로. 그럼 누가 봐도 치환은 치환이에요.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3x를 t라고 두겠지. 왜? 이거 안 치환하게 되면 몇 차 함수를 풀어야 돼요? 4차 함수를 풀어야 돼요. 4차 함수 배운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그릴 수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추소라는 거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위치상 얘가 제일 위에 있겠구나. 얘가 제일 밑에 있네. 이거를 확인하려면 그래프 모양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 배운 적도 없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최대추소를 구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치환하면 식은 아까랑 똑같죠?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위에서는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추소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 이차함수를 통해서 최대최소를 찾는 겁니다. 선생님, 4차함수의 최대최소와 2차함수의 최대최소는 다르지 않나요? 식이 다르고 값은 똑같은 거죠. 치환을 했잖아. 식의 모양은 달라졌지만 구하는 값의 구조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얘는 위에 x의 범위를 통해서 이 x 범위 안에서 4차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하는 거라면 얘는 아직 치환을 했지만 t의 범위가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t의 범위만 잡아주면 그때부터는 식의 모양은 달라졌지만 구간과 식이 저기 조건에 맞게 내가 적절히 변형해놨기 때문에 식의 모양은 달라졌어도 값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좀 전에 풀었던 8번 문제 같은 그런 거죠. 네. 이게 x-3이 t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네. x에 대한 2차 함수였지만 이게 t에 대한 2차 함수를 바꿔놓고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해도 원식에 대한 최대최소 값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개념을 이용하는데 이제 문제는 얘는 굉장히 쉬웠었는데 이제 얘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는 치환을 하게 되면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x에다가 그냥 3 빼고 새로 t의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데 이거는 x를 제곱하고 거기에 3을 곱한 다음에 다시 빼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게 하면 얘는 이제 그래프로 x의 범위가 좀 전에 0 이상 3 이하였죠. 이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t의 범위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살짝 머릿속에서 잠깐 빼두시고 여기만 잠깐 보세요. 여기만.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이렇게 t축인 도대체 축이 몇 개 나오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실 생각입니다.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2차식이 t에 대응됐기 때문에 t가 마치 y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릴 건데 고맙게도 뭐가 돼 있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건 x-3을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보시면 x축, t축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데 0과 3을 근으로 갖는 이런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릴 때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다 그리지 마라. 여기 범위에서만 그리고 여기 범위에 맞는 t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0 이상 3 이하니까 여기까지 그리라는 얘기예요. x의 범위를. 이해됐나요? 그럼 그 함수값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t값 마치 느낌은 y좌표의 영역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t값의 범위는 얘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을 거 아니야, t가. 가장 낮은 위치는 여기 있을 거예요, t가. 요 사이를 t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럼 여기는 t값이 0인 건 눈에 봐도 금방 알겠죠? 0,0, 3,0이니까 t값은 당연히 0일 겁니다. 그럼 여기 위치를 잡아줬는데 여기 위치는 요 가운데 t값이 0과 3의 정중앙인 2분의 3이겠죠. 죄송해요. x가 2분의 3일 때요. 2분의 3을 여기 식에다 대입하면 그때 t값이 나오고 그게 t값이 가장 밑에 있을 때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 이제 2분의 3 집어넣읍시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면 2분의 9 통분하면 4분의 18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t의 범위는 가장 작을 때가 얘고 가장 클 때는 여기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기다 옮겨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아까랑 내용 이 그래프는 좀 전에 그렸으니까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 이런 좌표 평면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요. 근데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축만 빨리 찾아냅시다. t값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범위에서 이 범위까지. 근데 일단 얘는 마이너스 2점 얼마 정도, 2점 얼마 되잖아요. 마이너스 2점 얼마. 그럼 얘를 기준으로 왼쪽 한 칸 가면 마이너스 2. 좀 더 간 거야. 이해돼?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왼쪽 한 칸 마이너스 2. 거기다 조금 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t값이 마이너스 4분의 9. 근데 t값 0은
마이너스의 오른쪽 한 칸이잖아. 얘보다는 얘가 좀 덜 가 있죠. 얘는 한 칸하고 더 갔으니까. 얘는 그냥 한 칸만 한 요 정도 가 있겠네요.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따라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누가 최대값입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함수를 우리가 ft라고 한다면 저 함수 f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9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최소값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나중에 여러분이 푸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좀 전에 풀었던 8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유형이긴 하나 전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필요한 축은 실제로는 2개 정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머릿속으로는 3개 축이 떠올라야 되죠. 이렇게 이런 뭐 처음에 최초는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인 일반적인 좌표 평면 위에 우리가 4차 함수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걸 못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환을 했더니 이렇게 변환이 된다 뜻이에요.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인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데 문제는 t라고 치환한 x제곱 마이너스 3x가 2차다 보니까 x 범위에 맞게 t 값의 범위를 다시 잡으려고 하다 보니 저기 있는 범위 값을 제곱시키고 뭐 이런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고 포물선을 그려서 다시 얘를 여기는 좌표 평면 위에 가로축의 수축, 세로축이 t축인 좌표 평면 위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려서 그 x 범위에 맞는 약간 느낌은 y좌표의 범위 있죠. 그 t의 범위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찾아내시고 그 찾아낸 범위를 다시 원식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는 굉장히 다단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와 접하고 직선 y는 2x 플러스 3과 y축에서 만난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하던 거 아닌가요? y는 2x 플러스 3이면 기울기가 2이며 y절편이 3인 직선 이렇게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3 정도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직선과 내가 그리는 직선이 얘가 아니에요. 내가 그린 직선은 얘랑 y축 위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해돼요? 내가 그리는 직선은 y축에서 얘랑 만나. 그 얘기는 뭐가 동일한 거죠? y절편이 동일한 거예요. 이 말을 저렇게 써주는 거죠. y절편 3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직선이란 뜻이죠. 이게 내가 그리는 직선이에요. 근데 그 직선이 이 포물선과 이 포물선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이렇게 이것도 예를 들어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된 포물선과 접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략적 그림은 이렇다는 거죠. 그럼 정리된 내용은 이거겠네요. 여기 있는 이차함수와 뭐라는 거야? 여기 있는 이차함수와 여기 있는 1차함수를 서로 뭐해서? 연립하셔서 뭐 하셔야 됩니까? 접하잖아. 교점이 한 개라는 거잖아요. 1차랑 2차를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그 2차 방정식의 교점이 하나다? 실근이 하나다. 중근을 갖는다. 이걸로 풀겠죠. 그럼 연립하기 위해서 이제 이 1차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직선의 식.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겠네요. 아니 지나는 y절편값은 알 뿐이지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합시다. 모르니까. 그럼 y는 mx 플러스 y절편 알죠? 3. 둘을 연립하는 거예요. 여기는 2차식을 이쪽 방향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연립하면 x제곱 이게 넘어가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m 플러스 3x가 동령 처리되고 마이너스를 넘어가서 플러스 1 되니까 플러스 4. 이런 2차 방식이 나오죠.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n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마이너스 16 그게 0이다. 이러네요. 자, 여기서 이걸 2차 방식 풀어도 되는데 이거 좀 아깝잖아, 식이? 왜 아깝니? 선생님 이거 전개한 다음에 2차식, 1차식 상수항, 인수분해 아니면 안 되면 근해 공식. 근데 이건 좀 아까운 게 이게 완전 제곱식인데다가 16이 제곱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겨주는 게 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n 플러스 3은 16의 제곱근이 되죠. 그럼 n 플러스 3의 값은 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럼 m의 값은 3이 넘어가면 4일 때는 1이 되고 또는 3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7. 방정식을 이 직선의 식을 모두 구하시오. m 값이 두 개니까요. 따라서 답은 두 가지. 하나는 y는 m이 1일 때 x 플러스 3, m이 마이너스 7일 때 y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3. 이렇게 답이 두 개로 나타나겠네요. 다음이 성립할 때 이건 단계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아마 질문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식을 y로 정리하라는 뜻이구나. y는 x-3. 근데 사실은 얘는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것보다는 x를 y에 대한 식으로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시켰지만 이게 왜 일어나는 거냐면 대입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y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y 자리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이걸 제곱시켜야 돼. 귀찮아. 왜? 이걸 x로 정리하세요. x는 y 플러스 3 이렇게. 여기다 대입해. 2 가로 y 플러스 3 마이너스 y 제곱. 여기에 최대를 구하는 거잖아요. 굳이 복잡하게 제곱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6 여기에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네. 그렇지? 이것도 이 값의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내가 만약에 뭐 t 이런 걸로 둔다고 칩시다. 이 최대값을 t라고 한다면 얘는 또 가로축이 y축이고 굉장히 생소하죠? 세로축이 t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고 그 위로 블록한 포물선의 최대값이니까 꼭지점에 t좌표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꼭지점 좌표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합시다. 뭐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축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축구하는 공식을 한번 해볼까요? 축구하는 공식 여기 y는 생소하죠? 이게 y인지 y는 가로축 표현하지 않나? 그거는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일 때 그런 거고 지금은 가로축을 우리는 y로 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분의 b 약분하면 y는 1. 선생님 여러분 헷갈리려고 이거를 저기는 아마 문제에서 1번처럼 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조에서는 가로축이 x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대입하지 말고 y는 x-3을 대입하게 되면 y가 없어지고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서 여기가 y가 아닌 x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로축을 자연스럽게 x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이 헷갈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그런 의도로 아마 제곱이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선생님은 여러분을 좀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축이 항상 x축, y축일 거란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라는 얘기야. 항상 이렇게 축에 대한 자유로움을, 변수에 대한 자유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약간 헷갈리지만 이게 왜 세로로 평행하면 당연히 우리는 x는 하고 배웠는데 이게 왜 갑자기 y는 하고 나오지? 선생님 잘못 쓰신 거 아닌가? 아니고 가로축이 y축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로축 y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리게 되면 y는 하고 써지는 겁니다. 그럼 y는 1. 그럼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y값이 1일 때 그때 t값을 구하면 그게 최대값이겠네요. 그럼 y가 1일 때 최대값 구하면 여기다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얼마? 1 대입하면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6. 그래서 얼마죠? 7. 네, 이렇게 최대값은 7이 된다. 가 됩니다. 네, 선생님 혹시 지금 이 식을 y로 정리하셨는데 변수가 y가 아니고 x로 달라지면 관계식이 다르잖아요. 그럼 관계식이 다르면 다른 최대값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미묘한 헷갈리는 마음이 드는데 혹시 이거 y로 다시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y로 다시 풀어볼게요. 여러분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y는 x-3이에요. 대입합니다. 2x 마이너스 x-3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여기 마이너스 6x의 부호 반대 플러스 6x 그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9 나오죠? 여기 계산은 8x가 되겠죠? 8x 여기 플러스 9 나오는데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t라고 두면 여러분 좀 그나마 좀 익숙한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인 이런 좌표 표면 위에다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다. 역시나 뭐일 때?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x에다가 축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약분하면 4 여기다 4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함수값 f4 그게 최대값이다. 마이너스 16 플러스 48 32 마이너스 9 얼마죠? 7 이렇게 됩니다. 답은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풀어도 똑같은데 선생님 이 식이 아닌 첫 번째 식을 선택한 이유는 제곱하기 귀찮아서 더불어 여러분한테 축이 항상 가로가 x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좀 헷갈리지만 그런 것들 좀 자주 봐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푼 게 아닙니다. 이 문제도 문제가 재밌어질 수 있어요. 재밌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면 이렇게요. 저기다가 제곱을 붙일게요. 이렇게. 다음 식의 문제가 아주 이쁘진 않아요. 지금 억지로 막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대가 맞을까요? 잠깐만요. 잠깐만 볼게요. x제곱. 잠깐만. x제곱. 네. 맞겠네요. 아니, 뭐, 달라질 거 없지 않나요, 선생님?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냥 똑같이 이걸 y제곱 정리하고 x제곱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잖아요. 대입하기 더 쉬운데요. 그럼 2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여기에 최대를 구하는 문제니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최대 그 값을 t라고 한다면 가로축 x축 세로축이 t축인 좌표 평면 위에다가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니까 최대값은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t좌표 y 역할을 하는 t좌표 그러니까 축구하면 되겠네요. t값이, x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여기 공식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함수 f에다가 1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1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답은 4. 이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나도 해봐야 아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아까는 무조건 맞았잖아. 꼭지점 위로 블록하니까 당연히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뭘 놓친 걸까요? 응? 범위. 이건 소름 돋았어요. 저 단어가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범위를 빠뜨린 거예요. 맞아요. 범위를 빠뜨렸어요. 아니 아까는 풀 때 전혀 범위 같은 거 신경 안 쓰지 않았나요? 그랬죠. 근데 식이 바뀜에 따라 이게 범위가 나와요. 찾아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찾는다면 소소하지만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여러분이 뭘 놓치셨냐면 지금 여기도 써있기도 했고 아까 선생님 혹시나 얘네가 이걸 안 보고 지금 막 고민하고 있을까봐 들어와서 X만을 실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말하라니까 참 니네 간단한 걸 무슨 거창한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니.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실수를 제곱하면 그렇지 0보다 크게 낫다잖아. 이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제일 기초. 실수를 제곱했으니 y제곱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도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곱해서 3이 되는 저 x제곱이 3보다 크나 같은데 제곱해서 3이 되는 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 그럼 제곱해서 3보다 커지려면 x는 루트 3보다는 더 커나 같고 x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없던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거 풀 때는 범위가 뭐 실수끼리 빼고 더하다 보면 뭐 3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범위로 들어와서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최대치수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문제겠죠. 근데 문제를 범위 좀 잘못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뭐 이 문제를 지금 풀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변형됐을 때 이런 범위 생각하지 못했던 y제곱이라는 실수의 범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건 아마 사실 이게 플러스를 바꿔놨어야 좀 더 이쁜 답이 나왔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범위가 없던 범위가 출현함에 따라서 최대치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범위예요, 사실은. 이걸 플러스를 바꿔놨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플러스를 이렇게 바꿔놓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똑같아요. 아까 위로 블록한 포물선. 아까 축의 위치가 어디 있었죠? 1. 그럼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인데 여기쯤에 있을 테고 마이너스 루트 3은 루트 3은 여기쯤에 있었겠죠. 2점 얼마 정도? 1점 얼마니까. 그림 이렇게 그리다 보면 최대값 1. x값 1에서 최대값 나온다. 이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좀 숫자가 좀 더 변환이 돼서 범위에 최대값 여기 1이 포함이 안 되고 만약 여기까지 그려진다면 그때는 얘가 이게 아니고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답이 뭐가 나오냐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꼭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라고 그걸 생각하라고 했던 거라 이게 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새로운 범위가 제곱이다 보니까 새로운 범위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 좀 유념했으면 그래서 한번 문제를 드려봤는데 노력이 가상하므로 아이스크림은 다음 시간에 아싸. 아니면 좀 이따 우리가 수업 끝난 다음에 30분 문제풀이 하잖아요. 네. 그때 뭐 빨리 쉬는 시간 겸 빨리 갔다 오셔서 아이스크림 사라 그랬더니 뭐 갔다 오는 동안 20분 걸리고 이러면 안 되고 잠깐 수업 끝나고 빨리 가서 한 5분 안에 빨리 아이스크림 사오시고 그때 드시면서 드리는 문제 푸시고 근데 저번에 문제 드렸잖아요. 드린 게 있지? 네. 어디까지 풀었어요? 다 했어요? 네. 2차 만원씩? 그래서 다 하신 분들은 2차 함수 드리고 좀 덜 하신 분들은 2차 만원씩 일단 마무리 하시고 마무리 하신 대로 2차 함수 푸시고 그래요. 요 뒤 문제 풉시다. 그래서 돌아와. 괜찮아. 애교 살게. 자, 12번. 자, x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0일 때 a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근데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범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문제가 돼요. 범위가 없으면 더 쉬워요. 이게 어디로 볼록한지 모르겠어. 근데 축은 알겠어. 축은 어디 있나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a분의 b 약분하면 3. 축은 3이 있네요. 그럼 아래로 볼록하다면 최대값이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위로 볼록할 겁니다. 그럼에 따라 a가 음수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겠죠.
그 최대값이 10입니다. 최대값이 10일 때 최대값이면 여기잖아요. 그죠? 실수 A 값을 구하는 겁니다. 최대값? 어디서 구하죠? 꼭지점의 Y좌표. 저다 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3. X에 3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 그때 Y좌표가. 그럼 3, 3 집어넣으면 9A.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A 플러스 A제곱. 그럼 X가 3일 때 얘가 최대값인데 결국은 A제곱. 이거 합치면 마이너스 9A가 되죠. 그게 10. 최대값 10이라고 했으니까 넘깁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0은 0. 인수분해 A 마이너스 10 A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겠나요? 인수분해 보면.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10. 어떻게 답이에요? 마이너스 1이 답이죠. 약간 위에 A가 음수입니다.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A는 양수를 버리고 음수를 가져가면 A 값 마이너스 1이 정답이에요. 두 글자 떠올라야 돼요. 닮음. 맞아요. 닮음이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그림이 조금 아까보다 좀 더 복잡해졌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 길이 60, 높이가 30인 이등변 삼각형에서 저런 단어를 다 기억해야 돼요. 이등변입니다. 내부에다가 저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려고 해요. 이때 자를 수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 x값을 각각 구하시오. 우리가 원하는 직사각형은 여기지요. 잘라낼 수 있는 모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은 잘라낼 때면 이렇게 잘라내야 되잖아요. 꼭 미리 이 모양 아니고 이렇게 잘라도 되잖아. 그치? 자를 수 있는 모양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잘랐더니 넓이가 가장 커지더래. 그때가 언젠지 찾으라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형은 닮은 도형이에요. 그럼 누구랑 닮음이죠? 우리 생각해서 누구랑 닮음인가요? 닮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 그치?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자르기보다는 저렇게 봐도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 큰 삼각형과 큰 이등변과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이등변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 길이가 60이고 이 길이가 30이었죠. 비례는 몇 대 몇인가요? 2대 1이네.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2대 1.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를. 색깔이 표시가 잘 안 되네. 이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이 그림이 저거라는 거죠. 그럼 얘도 밑변과 어차피 닮은 동이니까 얘도 밑변과 높이의 비율은 2대 1이겠죠. 그럼 밑변을 2x로 둔 다음에 높이는 x로 둘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2x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네, 저기를 가로를 여기를 가로를 2x로. 그럼 여기를 뭘로 잡았냐면 x로 잡은 상태잖아요. 이거 책대로 하지 마세요. 책대로 하면 이게 더 헷갈려요. 구하라는 거는 지금은 구하라는 거는 x를 저기다 세우는데 저 헷갈립니다. 이게 더 나아요. 이게. 우린 책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럼 이 길이는 뭐로 쓸 수 있죠? 30-x로 쓸 수 있죠. 다 끝났어요. 이 넓이를 y라고 합시다. y는 가로 길이 2x 곱하기 세로 길이 30-x. 괜찮죠? 네. 그럼 x의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x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겠지만 뭐보다는 3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30을 넘어오면 높이나 가로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네요. 땡큐 인수분해가 되어 있죠. 0, 30 가운데서 최대값이 나올 거다. 15. 그럼 함수식에다가 15를 대입했을 때가 구하는 넓이의 최대값. 저기다 15 곱하면 30 곱하기 15 450. 따라서 넓이의 최대는 450이며 됐니? 우리가 세워놓은 x는 여기였죠. 이게 x였어요. 만약 문제가 굳이 문제가 여기 길이가 넓이 최대일 때 여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길이를 지금 우리는 여기를 x로 안 두고 그냥 y로 둡시다. y로도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 y가 있으니까 a로 둡시다. 넓이 최대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그럼 a는 얼마야? 얼마야? 아까 우리가 요 x가 언제 최대가 나온다고 그랬죠? 15일 때. 따라서 저 a도 15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넓이 최대. 그럼 당연히 가로 길이는 이제 30일 때가 가로 30, 세로 15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나온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